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입니다. 오늘도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영화가 뭘까요? 바로 테일러 스위프트 더 에라스 투어 되겠습니다. 거의 미국 극장가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영화의 프리미어에 무려 비욘세가 지원 사격으로 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레드카펫을 함께 걷기도 했는데요. 테일러는 비욘세와의 동영상을 인스타에 올리며 비욘세가 내 인생과 경력을 이끌어준 빛이고 그녀의 영향이 없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 매우 기쁘다 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테일러 스위프트가 왜 미국 극장가의 희망이냐? 티켓 오픈하자마자 하루 만에 2,600만 달러 매출을 찍어버렸습니다. 한화로는 352억인데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참고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하루 만에 찍은 매출이 1,690만 달러, 228억이었는데 테일러의 이번 영화는 이 기록을 3시간 만에 깨버렸습니다. 미국에선 10월 13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4일 만에 9,600만 달러를 벌었고 제가 영상을 뽑고 있는 지금도 계속 벌고 있고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벌고 있겠죠.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이번 투어로 테일러 개인이 번 돈은 41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5,500억에 달합니다. 이건 인구가 500만 명 이상인 지구상 42개국의 연간 경제 생산량을 상회하며 티켓뿐만 아니라 상품, 여행, 호텔, 음식, 의상 등 미국 경제 전반에 걸쳐 57억 달러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미국인에게 20달러씩 줄 수 있는 금액이라죠. 테일러 팬하기 잘했다. 그리고 테일러가 영화 프리미어에서 입은 드레스가 11,990달러, 약 1,600만 원이라는데요. 어우, 테일러급에 비하면 저렴하고 소박한 거 아닙니까? 또 이어지는 테일러 소식입니다. 테일러가 남친으로 소문난, 그러나 모두가 사실상 남친으로 여기고 있는 트래비스 켈시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차문을 열어주더니 손을 잡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바로 트래비스의 입모양입니다. 묘하게 입술을 숨기는 느낌인데 말이죠. 이거 립스틱이 묻어있... 일할 줄 알았다. 이날 두 사람은 SNL에 카메오로 깜짝 출연한 뒤 노브 셰프와 로버트 드니로가 운영하는 뉴욕의 유명 레스토랑 노브에서 저녁 식사를 즐겼다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요, 테일러가 그동안 트래비스의 경기를 여러 번 봤잖아요. 근데 10월 8일 경기를 못 봤고 이때 하필 트래비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트래비스가 인터뷰 때요, 테일러가 승리의 열쇠이고 행운의 증표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거 헤어지면 큰일 나겠네요. 아무튼 아름다운 현재를 즐기고 있는 두 사람을 응원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공연으로 5조 5천억을 버는 여친과 사귀는 기분은 어떤... 품절남, 유부남, 도둑놈... 크리스 에반스가 뉴욕 코미콘에 나왔는데요. 글쎄, 보란듯이 반지를 끼고 나왔지 뭡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Personal stuff. I got married. Thank you. And it was, yeah, it was really, really great. We kind of had two ceremonies. We had one on the East Coast. We did one in Portugal. My wife's Portuguese. Yeah, go Portugal. They were wonderful and beautiful, and it's a lot. Those of you who are married, it takes a lot out of you. Now that we're through that, we've just kind of been enjoying life. Autumn, my favorite season, and yeah, it's like the best time of year right now. 캡틴 아메리카로 활약하며 세상을 구하고 방패도 던지고 엉덩이도 다 좋은데 형님, 지금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가수 글라임스가 법정 배틀에 돌입했죠. 얼마 전 글라임스가 일론 측에 아이 3명의 친권을 둘러싸고 소송을 걸면서 일론이 비밀리에 법적 조치까지 취하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둘이 친권을 가지려고 싸우면서 증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법정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론은 5월부터 7월까지 텍사스에서 애들이랑 같이 살았다. 그리고 재판장님, 솔직히 연속으로 6개월 정도는 애들을 보살폈습니다. 이러니까 글라임스는 아니다, 저거 다 거짓말이다. 이미 12월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는데 뭔 소리냐. 그러니까 또 일론은 너 텍사스주에 안 산다고 강조하면서 일부러 텍사스 법원 관할을 피하려고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죠. 글라임스는 법정 배틀 전에 X를 통해 아들 좀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애들 사진 한번 못 봤다고 말했는데 X가 칼삭을 한 바 있습니다. 과연 누가 승리할지 지켜보시죠. 지난주엔 앰버 허드와 아쿠아맨2 소식이었는데 이번 주는 앰버의 신작 소식입니다. 이미 개봉을 했죠. 13일에 미국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이 영화 감독인 코너 아린이 롤링스톤즈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앰버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앰버가 경험한 것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실제로 앰버는 조니 뎁과 이혼 후 세간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 영화에서 앰버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그 신념 때문에 사방에서 공격을 받는다. 그게 즉 지금의 앰버의 모습이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재판으로 여론이 난장판이 되자 앰버가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일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앰버가 영화를 걱정하며 제게 사과하더군요. 그녀의 인생이 망가지는 순간에도 나를 위해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같았어요. 영화 속에서 앰버가 나는 사기꾼이야 라는 대사를 하는데 이게 밈이 될까봐 삭제를 할지 말지 밤새 고민했었습니다. 뭔가 제대로 빠진 것 같은데요. 묘합니다. 묘해. 요즘 연문설이 돌고 있는 모델 지지 하디드와 배우 브래들리 쿠퍼, 이 두 사람을 위해 그녀가 나섰습니다. 누가? 지지의 절친 테일러 스위프트죠. 테일러는 둘의 관계가 깊어지길 바란다며 엄청난 걸 빌려줬다는데요. 그건 바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워치힐에 있는 약 1022제곱미터의 넓이를 자랑하는 으리으리한 대저택 되겠습니다. 이스트코스트의 해변이 쫙 펼쳐진 저택에서 지지와 브래들리는 아무도 모르게 느긋하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테일러는 완전 로맨티스트로 친구들을 위해 사랑의 큐피드를 자처한다는데요. 얼마 전에도 친권 다툼으로 전 남편 조 조나스와 다툼이 있었던 소피 터너를 위해 미국 뉴욕에 있는 집 한 채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 다룬 테일러의 영화 때문에 난리난 미국 현지 근황입니다. 지금 미국 극장에선 상영 중에 노래를 하거나 춤을 추거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는 팬들이 속출해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죠. 그저 영화를 보고 싶고 노래를 듣기 위해 극장을 찾은 관객들은 이 광경을 보고 아연실색했고 정말 부탁이니까 영화 좀 보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청할 정도였다죠. 한편 이 작품을 배급하는 AMC가 콘서트 영화를 보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걸 권장합니다만 다른 관객들의 관람을 방해할 정도라면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냈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인스타를 통해 관련 복장이나 굿즈를 몸에 걸치고 노래하며 춤추는 걸 추천한다며 영화가 아닌 사실상 콘서트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배급사와 아티스트의 의견 그리고 매너를 좀 지켜달라라는 일반 관객의 이 논쟁에 종착점이 있긴 할지 모르겠네요.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10월 24일에 발매 예정인 회고록의 맛보기 버전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매운맛 추억을 슬슬 풀고 있죠. 그중 가장 충격적인 건 1999년부터 2002년에 걸쳐 사귀던 저스틴 팀벌레이크와 임신을 했었고 저스틴의 출산 반대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고백입니다. 브리트니가 임신한 건 2000년으로 그때 두 사람은 19살이었습니다. 임신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랐지만 나에겐 비극이 아니었다. 난 저스틴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언젠가 저스틴과 가정을 갖고 싶었는데 그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아이를 받아들이려 했던 브리트니가 이어서 말합니다. 하지만 저스틴은 임신을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 우린 아직 아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 젊다고 말했다. 만약 나 혼자서 결정할 수 있었다면 수술을 안 했을 텐데. 하지만 저스틴은 아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굳혔다. 수술을 받은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하루였다. 그리고 또 하나, 브리트니는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자신과 사귀던 중에도 다른 유명 셀럽과 여러 번 바람을 피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트니가 해당 여성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건 저스틴에게 지금 가족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있죠. 저스틴이 브리트니와 헤어진 뒤에 발표한 곡 크라이미 리버의 뮤비를 본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브리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고백이 사실이라면 저스틴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또 하나, 브리트니는 과거에 첫 경험은 저스틴과 했었다 라는 자기 발언은 거짓이며 고등학교 때 오빠 브라이언의 친구와 한 바 있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당시 사귀었던 도널드 레지 존스가 처음이 아닐까 유추되고 있는 중입니다. 2003년 브리트니가 평생 단 한 명과 했다는 발언이 당시에도 엄청 유명했었죠. 브리트니와 저스틴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귀었으니 그럼 저스틴밖에 없다 라고들 생각했었는데 이걸 20년이 지나서야 밝히는군요. 뿐만 아니라 브리트니는 안무가 웨이드 롭슨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당시 소문을 인정했습니다. 복수의 정보통이 언론을 통해 밝히길 저스틴 팀벌레이크는 브리트니의 회고록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브리트니는 1권 이후 곧바로 2권을 발매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었던 소식인데요. 여러분, 아냐 테일러 조이가 극비리의 결혼식을 올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냐가 뮤지션 말콤 맥레이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피사니 모레타 성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리셉션엔 줄리아 가너, 카라 델레바인, 마일즈 텔러, 니콜라스 홀트, 에반 로스 등 약 150명의 게스트가 초대되었다는데요. 아냐는 디오르의 앰베서더이니만큼 새와 꽃 모티브가 자수된 베이지 컬러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하얀 실크 베일을 맞췄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2021년 3월 아냐가 주연했던 드라마 퀸즈 갬빗의 프리미어 때 만났고 말콤이 이틀 뒤 아냐를 향한 러브송을 작곡해 인스타로 공개한 바 있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 엘로와의 인터뷰에서 아냐는 파트너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작년 7월에도 결혼 루머가 있긴 했는데요. 지난 아카데미 시상식 애프터 파티 때 아냐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있던 것이 루머의 단초를 제공했었죠. 그러나 이번이 진짜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 죽여서 죽일 애들도 없는 액션 익스펜더블 4, 긴급 쇄신에 돌입한 마블 근황 및 놓쳐서는 안 될 걸작, 블루자이언트 완전 분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김용케 K였습니다. Did you leave or not? You said that you meant to, but you forgot, and I never saw it coming. Should have been so easy.